영광스러운 우리 당 조선노동당의 당기를 휘날리며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행로 위에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1945년 10월 10일) 근 80년 전의 그 나날들에 새겨진 사연을 다시금 전하고자 우리는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참관길에 올랐습니다. 여기 세조국건설 시기간 17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창건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용다신 데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우리나라의 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 나라가 솟구치는 용암처럼 세차게 꿇어번졌습니다. 민족의 룡수를 낳은 이 평양은 물론이고 총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한영 준비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서울 육전광장 사진입니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으로 입성하신 자는 소문이 쭉 퍼져 수천 수만의 서울 시민들이 매일과 같이 이곳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족발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고 자체의 힘으로 공장 기업소들도 복권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형세가 다 이렇게 정말 그 낙관적이고 순풍이 돋단 것처럼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방바람을 타고 도처에서 각양각색의 이른바 혁명가들이 수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고 조선이 나아갈 길에 대해 역설하면서 인민들의 지향을 우롱했습니다. 일본에 가 있는 마지막 황태자 리온을 데려다가 조선 봉건 왕조를 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르조아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 공산주의 운동은 국경이 없는 운동이다. 하루빨리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소비에트 정권을 세워야 한다. 한편 1945년 9월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미제는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군종을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이런 속에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을 반미구국투쟁으로 이끌어야 할 공산당이 하룻밤 사이에 2개나 생겨나 사람들을 아연케 했습니다. 8월 15일 밤 서울 장안에 모인 화요파, 서울파, 그리고 경송대학 그룹의 그 몇몇 정파분자들이 용도권을 먼저 지려고 정말 당원도 없고 하부 조직도 없는 이 당 지도부라는 것을 조작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바 조선 공산당이라는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에밀파위 정파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자들은 같은 날 밤에 공산주의자 협회라는 것을 열고 이 공산당 조직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광주의 그 자그마한 벽돌 공장에 숨어있던 미제의 고용간첩 박헌용이가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헌용이는 이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키고는 자기 추종분자들을 내세워서 이 서울의 거리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이런 삐라들을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서 자기가 직접 백화점 옥상 위에 올라가서 밤새껏 삐라를 뿌리는 이런 추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령과 기획은 물론이고 당면 활동 목적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정말 서둘러서 당 중앙에 간판을 내곤 이 정파분자들은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정말 조만큼 좌파 세력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보호 조장 밑에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의 정당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신문이 평안남도당 책임비서였던 현준혁 동지가 피살된 데 대한 소식을 실은 1945년 9월 5일부 인민신문입니다. 이 현준혁 동지로 말하면 이미 그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열렬한 흠모심을 안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국내당 공작위원회와의 그 연계 밑에 평안남도 지구당위원회를 조직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적들에게 체포되었던 그는 해방 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평남도당부를 조직하고 건국사업에 애써자가 반동놈들에 의해서 백주에 피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후인 9월 16일에는 황해도당위원회를 조직했던 그 민덕원 동지를 비롯한 6명의 책임 일꾼들이 한날 한세 피살되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당시 인민들의 건국 열의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제노라 하는 영웅들은 많았으나 대중을 이끌 똑똑한 노선 하나 없이 귀중한 혁명가들의 피만 헛되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기를 정말 일일천추로 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의 운운을 가장 성대하게 맞이하려고 온 삼천리 강토가 설레이고 있던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조용히 조국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전함 대신에 김일성 빨치산 부대 정치위원 김용환이라는 가명을 쓰셨습니다. 처음 우리 수령님께서 김용환이라는 가명을 쓰겠다고 하셨을 때 아버지를 비롯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과 서울은 물론 조선동포 모두가 김일성 장군의 조국 개선을 학수거대하고 있다고, 사령관 동지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어 전함만 공개하여도 온 민족이 따라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 결심을 거쳐 하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새조국 건설은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을 단결시키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먼저 인민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시며 정치위원 김용환이라는 직함과 가명을 이용하셨습니다. 항일전의 군복을 그대로 입으신 채 여기까지 나오시어 각지로 파견되는 투사들을 발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미술 작품을 우러러 보느라니 그이께서 하신 회욕의 교시가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초와 역경을 다 겪으며 혁명을 위해 청춘을 깡그리 바치면서도 한이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도 주지 않고 파견지로 또 나가라고 재촉하자니 사실은 나도 마음이 가볍지 못했습니다. 항일전쟁 때 중상을 당한 최충국과 조종철이 어깨를 겹고 다리를 절름거리며 열차 승강대에 올라 나를 향해 손을 저어줄 때는 마음이 순편치 않았습니다. 백두산에서 메고 온 배낭을 풀사이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어 세전구로 떠나간 항일혁명 투사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 당의 기충 조직들이 하나둘 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미술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여러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지방에 먼저 당 조직을 내오고 그의 기초에서 당 중앙 지도기관을 꾸리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때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 곡산공장 또 강선 제강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화하시면서 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을 새조국 건설회로 적극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사실 그때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당 창건의 조직사상적 기초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 드드에서 뿌리 내린 우리 당은 이미 가련에서의 첫 당조직을 시온으로 강화 발전되어 왔으며 국내당 공작위원회, 장백현당위원회, 동만당 공작위원회 등 국내외 모든 당 조직들이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인 용도 밑에 당 활동을 벌이었다. 당중앙은 선포되지 않았으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세가 조성되면 임의의 시각에도 당중앙을 선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 두 개나 되는 그 이른바 서울중앙과 제가닥으로 놀아대는 이 각 도당들의 실태는 그 수습할 상황이 못될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 구들 자체가
우리는 한 배를 탈 수 없다. 설사 한 배를 탄다고 해도 이 9배는 바다로가 아니라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김책 동지, 안길 동지를 비롯해서 이 항일혁명 투사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혁명을 함께 하겠는가 하면서 우리 빨치산들끼리 새로운 당을 저직하자고 정말 제의를 올렸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과 당시 그 평남도당 책임비서였던 김영범 동지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서울에 앉아서 저마다 조항을 만든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도당에 털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갖고 갔습니다. 그들은 동지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함께 손잡고 통일적인 당중앙을 내우기로 하였습니다.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빨치산 출신들로 당을 새로 창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을 따로 조직하면 이미 무어진 국내의 공산당 조직들은 사분오열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영도권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와 기득권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단합과 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파벌 싸움과 영도권 쟁탈로 온전한 당 조직 하나 제대로 꾸려보지 못한 불행하고 서글픈 혁명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통일단결의 큰 배에 태워 당 창건이라는 거대한 정의의 대하에 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에 매혹되어 재생의 길을 걸은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좀 더 살 수 있다면 다시는 장군님의 속을 태우지 않겠소. 쩍하면 누구와는 일을 못하겠다. 누구를 떼버려 달라. 누구는 몹쓸 놈이다 하며 사람 타발을 많이 했어.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어. 믿음을 앞에 놓으시오. 그들을 떼버릴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를 바른손잡이로 돌려세우기 위해 타일러주고 꾸중하고 때로는 매도 안기면서 속태우는 어머니처럼 품어줍시다라고.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 대회에서 역사적인 보고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십니다. 사실 이 창립 대회는 결코 순탄하게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박헌용이 부추김을 받은 종파분자들 그리고 오기소비와 같은 지방 할거주의자들이 예비 회의 때 댄타격을 받은 서울중앙을 꼬드렸습니다. 이 자들은 북조선에 또 당중앙을 내오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느니 또 이 평남도당 책임비서가 과연 무슨 권한으로 이런 대회까지 소집하느냐고 못되게 놀았습니다. 결국 회의는 중단할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미군종의 탄압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이 이 북조선의 오도당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 자들이 입을 모아서 떠들어댄 것은 저들의 정파적이고 지방 할고주의적인 책동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지난날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의 쏘라린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단결을 원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분열을 가져오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을 망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북조선에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당중앙 지도기관을 내올 때 대하여 준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정말 구제소야 회의장의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올 때 대한 안건이 모든 대표들의 찬성으로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안타까워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창군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그 순간에도 위대한 수령께서 여전히 정치위원으로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1차 학대 집행위원회 참가시어 제1비서로 김영범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때 부장이나 도당 책임비서로 임명된 사람들도 거의 전부가 국내에서 활동한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께서는 여전히 정치인이셨고 상무 집행위원들 중 한 명이셨을 뿐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월 13일, 나는 당 창립대회 참가자들과 평남도당 일꾼들을 회의실에 모두 모이게 하고 강연에 앞서 연단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을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온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크나큰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기쁨, 행복으로 하여 나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정치위원 김영환이라는 가명과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전조선인민의 해령수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설하시겠습니다. 동지들, 우리 같이 당도 창건했는데 동지들에게 제 인사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수고들 하셨습니까? 제가 김일성입니다. 조선 동포가 가장 숭고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 장군께서 그 늠름한 용자를 한 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 환호로 숨막힐 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 때문에 소리 없는 울음을 울었다. 전체 조선인민은 휘황한 앞날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두 다 힘을 합쳐 용감하게 싸워 나아갑시다. 조선 독립 만세, 조선인민의 통일 단결 만세. 당 창군 미업의 빛나는 완성. 이것은 항일혁명의 불길 속에서 마련하신 당 창군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토대로 하여 전체 인민을 하나로 묶어 세워 이 땅 위에 진정한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 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넓으신 도량과 폭력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에 나오신 때로부터 불과 20여일, 조국이 해방된 지는 2달도 안 되는 짧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 나날에 펼쳐진 통일단결의 대경륜이 바로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진 우리 당의 빛나는 행로의 첫 연륜이었음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우리의 참관길이었습니다.